1977년 8월 영국 런던 북부의 평범한 공영주택 단지 엔필드 그린 스트리트 284번지에서 한 미혼모가 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구가 스스로 움직여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들었대요. 이 한 통의 신고는 이후 18개월 동안 영국 전역을 뒤흔든 가장 악명 높은 폴터가이스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동을 넘어 초자연 현상과 과학적 회의론, 그리고 인간 심리의 복합적인 단면을 드러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스터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그린 스트리트 284번지는 평범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런던 북부 엔필드의 평범한 주택가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싱글맘 패기 호지슨과 그녀의 4자녀는 이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여름, 이 평온한 가정을 뒤흔드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이 집이 한순간에 공포와 논란의 중심으로 변모한 것이죠. 신고 직후 경찰관 캐럴린 힙스는 집안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나무 의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힙스 경관은 의자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손, 줄, 기계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 보기 어려운 첫 번째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증언은 사건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었으며 이후 수많은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과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패기 호지슨의 4아이 중 특히 11살 제닛과 13살 마가렛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소리와 물체 이동이 가장 자주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바닥을 쿵쿵 울리며 걷는 듯한 진동, 그리고 아이들 머리 위로 갑자기 날아다니는 장난감들은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제닛은 잠에서 깨면 침대가 방 한가운데로 이동해 있거나 서랍장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경험을 수시로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차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고 일상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역 사회와 언론은 이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영국 심령연구협회 SPR의 모리스 그로스와 가이리용 플레이페어가 이 집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 불가사의한 현상들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린 제닛의 목소리에서 갑자기 들려온 쉰 목소리의 중년 남성 빌 윌킨스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었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지. 제닛의 입에서 나온 이 음성은 11살 소녀의 목소리라고 보기엔 너무나 늙고 거칠었으며 때로는 목을 강하게 긁는 듯한 진동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음성은 사건의 중심이 되었고 빌 윌킨스라는 이름은 엔필드 폴터가이스트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조사관들은 이 음성을 녹음했고 18개월 동안 수백 건의 현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는 가구가 바닥을 긁으며 이동하는 소리, 갑자기 튀어나가는 장난감, 그리고 제닛이 공중에서 몇 초간 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상들은 단지 호지슨 가족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총 30명 이상의 목격자가 비슷한 현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BBC 기자, 사진가, 인근 주민,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이한 현상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사건의 파급력을 더욱 키웠으며 당시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지 중 하나인 데일리 미러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영국 사회 전체가 엔필드의 소동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엔필드의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초자연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린 스트리트 284번지는 이제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미스터리한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조사관들은 제닛이 복화술을 연습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숨겨둔 비디오 카메라에는 제닛이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가구를 살짝 밀어 움직이려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또 공중부양 사진이라고 알려진 장면은 침대 위에서 뛰는 순간을 포착한 것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폴터가이스트가 감시받지 않을 때만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심령연구협회 SPR의 일부 회원들조차 자넷과 마가렛이 조사관들을 속이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특히 사건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유명 초자연 현상 연구가인 에드 워렌이 사건에 개입하자 그에 대한 비판도 커졌습니다. 에드 워렌은 유령 사건을 악마빙의 사건으로 과장하거나 심지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비판받았으며 그의 개입은 사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닛과 마가렛이 기자들을 놀래키기 위해 일부러 장난을 쳤다고 인정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사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리스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여전히 전체의 일부만 조작한 것이지 핵심 현상은 사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제닛이 목을 사용하지 않고 성대 윗부분, 즉 가짜 성대로 소리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 음성의 지속 시간과 강도는 아이 혼자 만들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제닛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었기에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제닛의 복화술적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녹음 자료와 목격자 증언들을 근거로 들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조작될 수 없는 실제 초자연 현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BBC 다큐멘터리에서 결정적 충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제닛이 내던 빌 윌킨스라는 목소리가 과거 이 집에서 살다가 1963년 의자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한 윌리엄 찰스 윌킨스의 실제 목소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이죠. 사망자의 아들은 방송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건 제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다시금 영국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닛은 존재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그 어린 나이에 그 방식으로 흉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윌리엄 찰스 윌킨스라는 인물의 영혼이 정말로 제닛의 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새로운 증언은 사건의 초자연적 가능성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고 수십 년간 지속된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웹 검색 결과를 통해 확인된 윌킨스 씨의 사망 원인과 나이 그리고 무덤의 위치는 폴터가이스트가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 엘 윌킨스의 사망 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1963년 6월 20일 그린 스트리트 284번지에서 관상 동맥 혈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출혈과는 다른 원인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으며 폴터가이스트가 주장한 72세와는 11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가 집 근처에 묻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라벤더 힐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도보로 5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윌킨스 씨의 증언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윌킨스 씨의 목소리가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지만 회의론자들에게는 이러한 불일치들이 오히려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과연 제닛의 목소리는 실제 윌킨스 씨의 영혼이 빙의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혹은 제닛이 무의식 중에 윌킨스 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고 이를 흉내낸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1979년을 끝으로 잦아들고 종결됩니다. 초자연 현상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린 스트리트 284번지에서의 기이한 소동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닛은 성인이 된 후 여러 인터뷰에서 일부는 장난이었지만 모든 것이 조작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의 복합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현상이 거짓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렌 역시 우린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겪었던 공포와 혼란이 실제였음을 역설했습니다. 엔필드 폴터가이스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3대 폴터가이스트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과학심리 초자연 연구가 모두 엇갈린 결론을 내리는 가장 논쟁적인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초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믿음,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들렸던 남성의 목소리. 그건 정말 어린 소녀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집에 남아있던 무언가의 흔적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반박이 오고 갔지만 그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엔필드 폴터가이스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존재 가능성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엔필드 폴터가이스트. 이 공포의 18개월은 과연 조작일까요? 실체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과 미지의 현상이 뒤섞인 복합적인 결과였을까요? 이 논쟁적인 사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